사는 제주 월요일 코너 책 속의 제주 이어갑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우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 이달엔 가을에 보면 좋을 제주 신간 도서를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책 바로 현기현 선생의 제주도 우다. 네. 역시 제주 4.3을 다루고 있는 책이죠. 맞습니다. 현경 선생이요 대하 소설 제주도 우다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한국 근현대사의 격동과 또 파란의 역사를 제주 4.3의 중심에 두고 아주 생생하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강제공추를 포함해서 제주 항일운동과 광복을 맞이했던 그 순간, 하지만 연이어서 이어진 이 미군정의 개입으로 빠르게 바뀌던 이 정국 간의 어떤 일들, 또 갑작스럽게 맞은 이 제주 4.3에 이르기까지의 아주 방대한 역사를요, 총 3권에 걸쳐서 풀어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요, 사실 원고지 분량만 해도요, 무려 3,500장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네. 어마어마하죠. 이 현경 선생이 70대 말 무렵에 집필에 들어가서 무려 4년을 매달려서 완성한 역작인데요. 이 소설이 특별한 이유는요, 굵직한 역사를 단순하게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격동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그 개개인들의 그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요, 독자로 하여금 그때 당시의 일들을 직접 체험하듯이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와, 3권에 걸친 대하소설. 그런 만큼이나 이번 책도 역시나 큰 감동과 울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기영 선생은 뭐 제주 4.3뿐만 아니라 그동안 현대사의 비극과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작품들을 많이 발표해 왔어요. 그렇죠. 이 현기영 선생은요, 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족문학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죠. 제주 출생으로 197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아버지라는 작품이 당선이 되면서 문단에 등단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현대사의 비극과 또 인간의 삶을 성찰하는 작품을 주로 써왔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소설 순이 삼촌과 변방의 우짓는새, 바람 타는 섬, 지상의 숟가락 하나 등이 있고요. 제5회 만해문학상, 제2회 오영수 문학상, 제32회 한국일보 문학상 등을 수상하는 등 문단과 대중들로부터 아주 존경과 큰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네, 문단과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현기영 선생의 신작 제주도 우다. 근데 이 방대한 역사를 3권에 또 어떻게 압축해서 담고 있을지 궁금해요. 네, 줄거리를 조금 요약을 네. 해서 드리자면요. 책은요, 안창세라는 이 할아버지의 증언을 주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안창세에게는 안영미라는 손녀딸이 있습니다. 이 안영미는요, 다큐멘터리 감독인 인창근과 부부로 둘은 제주 4.3의 참사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제주로 내려와 안창세의 증언을 담고자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이 안창세의 증언을 기록하고자 했지만 그 연배의 어르신들이 실제로도 그러했듯이 안창세도 역시 세월이 아주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날의 이야기를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가족들의 간곡한 설득 끝에 그날만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의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책은 이렇게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그리고 그 사이에 7부로 나뉘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이 안창세가 증언을 시작하면서 프롤로그가 끝나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1권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1권의 프롤로그부터 이제 쫙 시작이 되는군요. 그래서 1권의 시작이 바로 일제강점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배경이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다 예. 보니까요. 그 시대 자체가 사실 뭘 어떻게 노력해도 늘상 뺏기던 시대였기 예. 때문에 그런데요. 이 강제 공출과 강제징용의 험난한 역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이 전쟁에 패망하고 광복을 맞으면서 강제징용됐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귀환하는 장면이 같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이 1권의 앞권이라서 일부 좀 축약해서 낭독해 드릴게요. 그래도 무엇보다 감동적인 장면은 귀향민들이 배에서 막 내렸을 때였다. 고향 땅을 오래 떠나 있던 그들은 배가 포구에 닿으면 땅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려 흙냄새를 맡았다. 아예 맨 땅에 큰 대자로 몸을 던지거나 두 팔로 땅바닥을 앓는 신용을 하면서 흙에 얼굴을 부비며 냄새를 맡기도 했다.
우린 38선이 그어준 줄도 몰랐수다. 전쟁 중에 정신없이 살아서. 시모노세키 항구에서 출국 심사하는 메가더 사령부 미군이 우리한테 묻습디다. 북조선으로 가겠느냐, 남조선으로 가겠느냐고. 허참, 북조선, 남조선이라니 난생 처음 듣는 말 아니우과. 그래서 물어십죠. 거 무슨 말이냐고. 북조선은 뭐고 남조선은 뭐냐고 하니까 38선이 그어졌다는 거라예. 그거 참. 그래서 우린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해십죠. 우린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제주도로 가겠다 하고. 통쾌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자 마중 나왔던 사람들이 감격해서 환성을 질렀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제주도 네. 우다일까요? 북조선도 아니고 남조선도 아니고 제주도로 가겠다. 굉장히 힘있게 다가옵니다. 정말 이 타자에 의해서 38선이라는 경계가 생기고 또 그 선을 기준으로 한민족이 하루아침에 이산 가족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뭐 북조선으로 가겠냐, 남조선으로 가겠냐 그냥 담담하게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역사의 증언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또 흩어지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또 미군정이 어떤 태도였는지도 꼬집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때 미군이 남한인지 북한인지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기 땅으로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치 미군이 자기네가 주인이 된 것처럼 선심 쓰듯이 선택지를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우리 제주인들은요, 여기에 응하지 않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광복으로 인해서 드디어 고향 땅을 밟은 이 제주인들이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제주 4.3이 해방 초기 좀 혼란스러운 시대에 벌어졌고 또 그 발단인 3.1절 발포 사건은 미군과 소련의 합의로 미군정 하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시위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이 제주 4.3은 또 이렇게 외부 세력의 이념 논쟁으로 촉발된 것임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서술하면서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방 초기에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상 낭독을 통해서 이제 만나봤어요. 이게 1권에 실린 내용인데 1권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이어지긴 하는데요. 네. 1권에서는요, 이렇게 일제 강점기 하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방 초기의 모습이 조금 더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서 2권에서는요, 1945년 8월 해방 이후부터 또 1947년 8월까지 약 2년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이 3.1절 발포 사건이 발발한 3.1절 행사를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도민들이 분단의 역사가 아닌 자주 독립을 해야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무척 압권인데요. 하지만 이 도민들의 의지와 달리 상황은 점점 아이러니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고문을 자행했던 이 경찰들이 해방 이후에 다시 복귀하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2권이 마무리가 되고요. 또 3권에서는 4.3의 아주 잔인한 비극이 어떻게 절정으로 치달았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와, 4.3의 잔인한 비극이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그래서 그런지 3권은 굉장히 펼치기가 좀 겁이 납니다. 그렇죠. 과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네. 이 3권에서는요, 이 휘몰아치는 이 광풍의 역사를 재조명하면서도 또 다시금 현대로 돌아와서 안창세 할아버지의 증언으로 이어지는데요. 50 총선거 보이콧 이후에 제주도민을 상대로 미군정이 강력한 토벌 작전을 수행하잖아요. 그때부터 선 곳곳에서 아주 노골적인 학살이 만연했는데 이 안창세 할아버지가 당시의 야만적인 실상을 아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 단어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 당시의 일들을 토해내는 일이 사실 이 시작이 너무나 어려웠지만 한번 터지고 나니까 본물 터진 듯이 쉴 새 없이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골고 골았던 마음, 또 원통하고 비통한 서름을 풀어내자며 책은 에필로그를 맺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주인공이 이 우리 주변의 흔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동네 이웃, 동네에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어서요. 이 말과 글에 더욱더 힘이
정말 많이 와닿게 됩니다. 예. 네, 제주 4.3을 주제로 한 문학 작품을 이렇게 대하 소설로 만날 수 있어서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현대사에서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소설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바로 이렇게 문학 작품으로 만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4.3을 제대로 이해한 계기도 순이 삼촌을 읽고 나서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제주도 오이다 출간의 의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명사들이 이 제주도 우다를 그렇게 추천한다고요.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추천을 하고 예.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창동 영화 감독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종환 시인, 정지아 소설가, 강요배 화가, 최태성 역사 강사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추천의 말이 모두 인상적인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최태성 역사 강사의 말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책은 내 안의 아픈 역사 역시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역사라고 조곤조곤 알려주며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마침내 남도 북도 아닌 제주도가 보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침내 남도 북도 아닌 제주도의 이야기, 또 광풍의 시대를 살아낸 제주도민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놓치면 안 될 책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우다. 그리고 네.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북토크가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주 4.3 연구소에서요. 다가오는 9월 21일과 22일 그리고 또 10월 21일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현경 작가를 직접 모시고 북토크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이 현경과 함께 읽는 제주도다, 여기가 제주도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시민광장을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이참에 작가의 생생한 목소리로 책을 같이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북토크 10월 21일, 9월 21일, 22일 그리고 네. 10월 21일 이렇게 세 차례 열린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품권과 택배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피해의 원인은 뭔지, 또 예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서 내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탐나는 제주 내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의 마음속 내 모습들 언젠가 얘기해줬을 때 듣고 있는 와, 엄청 넓어, 길어요. 와, 이거 되게 설레게 하는 올레다. 신동용 팝콘만 먹기가 일본으로 왔다. 골감주.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네, 며칠을 못 쉬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저와 비슷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지난 2022년 기준으로요, 한국이 OECD 국가를 포함한 44개국 중에서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무려 5번째로 높다고 합니다. OECD 평균 노동 시간에 비해서 약 27.7일을 더 일하는 셈인 건데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한 달 가량을 더 일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일이라는 것은요, 일을 하는 목적이 어떤 개인의 커리어를 쌓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건강하고 그리고 또 네. 윤택하게 또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과거의 저처럼 혹은 이 젊은 시절의 이 우종영 작가처럼 삶을 이렇게 좀 빡빡하게 산다면 어찌 보면 좀 목적성이 결여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뭐 세계가 인정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세계 속의 우뚝 선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됐는데 하지만 이제는 좀
쉼을 알아야 되고 쉼을 실천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틈틈이 좀 휴식과 여유를 통해서 좀 삶을 다시 한번 챙겨야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책의 좀 뒷부분에는요, 나무의 특성, 기질을 삶에 대입해서 이야기한다고요. 네, 또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요. 이 뭐 무인도에 살게 된다면 데려가고 싶은 나무, 뭐 북나무랄지 아니면 단점이 다 열등감이 되는 건 아니다, 멋나무라든지 또 16종 나무의 어떤 특성과 기질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목과 나무의 특성이 아주 찰떡입니다. 재밌기도 한데요. 몇 가지 좀 더 사례를 좀 더 덧붙여서 소개를 드리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괜찮습니다. 느리면 좀 어떻습니까? 네. 소나무. 뭐 가끔은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자. 벚나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정신으로 튤립나무. 흔들려봐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팽나무 등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는요. 나의 삶도 누군가에게 이런 향기로 남기를 백리향이라는 이야기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와, 백리향. 이 백리향과 함께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뒤로 좀 가자면 클라라 하스키를 함께 소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분에 대한 소개를 함께 좀 들을게요. 네. 이 클라라 하스킬은요, 이 당시 이 모차르트의 모차르트라고 할 만큼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는데요. 청소년기에 세포경화증이라는 아주 희귀병을 앓으면서 등이 굽어버렸고요. 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후에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기는 신세였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또 합병증과 뇌졸중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무대 공포증이 생겨서 연주를 못한 시간도 많았지만 화려한 기술을 뽐내던 당대의 피아니스트와 달리 군더더기 없는 아주 담담한 연주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위로를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작가는요, 이렇게 어렵게 바위 틈에 자리 잡고는 잊을 수 없는 향기를 전하는 백리향과 또 평생 희귀병과 싸우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원망하지 않았던 클라라가 정말 닮았다고 하는데요. 시련조차 이렇게 감사히 품을 줄 아는 이가 남긴 향기는 또 오래 남아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법이다 라고 하면서 작가 역시 나 역시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는 이런 향기로 남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다 덮고 나면요. 나는 과연 어떤 향기가 나는 사람일까? 그리고 또 어떤 나무와 닮았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합니다. 네. 와, 이렇게 나무 이야기에서 클라라 하스킬이라는 음악가까지 삶을 쭉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정말 인품까지 살펴보게 하는 책,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 함께 봤습니다. 날씨 더워지는데요. 시원한 선풍기 틀고 이 책 한 권 보시면서 인생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친절한 책 안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